제가 0번째 세미나라고 했는데요. 말칩과 연계해서 측정 분석에 대해서 음, 같이 고려해 봐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칩을 지금 받았을 때 이렇게 그 어댑터에 꽂아서 28핀짜리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환 기판에 실제 그냥 납땜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납땜을 해보면 이 핀과 핀 사이가 거리가 상당히 먼 편이라서 그냥 SMD 타입이긴 하지만 그냥 납땜을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를 이렇게 측정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 어댑터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두 개를 굉장히 깊게 측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어댑터를 써도 되지 않을까 변한 기판에 납땜을 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측정 분석을 할 때 아날로그 회로가 있을 거고 디지털 회로가 있을 텐데 아날로그 회로는 아무래도 전압, 전류, 그다음에 뭐 샘플링 잠깐만요. 네, 전압, 전류, 샘플링 속도, 노이즈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전압 같은 경우도 이게 5볼트, 0볼트 내에서 작동하는 게 마이칩 설계 그 시모스 스펙인데요. 어, 전압 범위 같은 거, 그다음에 전류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샘플링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따져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회로에서는 아무래도 타이밍, 클락에 대한 이 타이밍 차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 0, 1에 대한 그런 시간에 대해서 쭉 로직 애널라이저와 같이 화면에 보여주는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측정을 집에서 하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집에 접근하기 좋은 MCU, 그래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제로라든지,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피코라든지, ESP32 S3, C3 미니, 아두이노 우노 Q, 리비전 4, 뭐 이런 것들이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집에서 측정을 하는 주요한 장치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압전류 측정은 ADS112로 같은 모듈이 있습니다. 전류 모듈도 IMP 뭐 219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류가 좀 큰 경우 측정할 때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션트 저항에 걸린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류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압 출력은 MCP4725라고 표현했는데요. 쓰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전압을 읽는 것과 전압을 출력하는 것.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실험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할 수 있다면 오실로스코프하고 펑션 제너레이터,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될 거고 이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어댑터를 달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이캐드로 PCB 측정 회로를 만들어서 직접 이 측정에 필요한 노이즈를 줄여준다거나 그리고 전용으로 어, 여러 개를 동시에 측정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PCB를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보면 소재 단위 측정할 때 우리가 트랜지스터 수준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드레인과 소스 사이 전압을 바꿔가면서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처럼 이런 특성 커브를 그려서 이 소자가 제대로 잘 나왔는지 하는 어, 칩 테스트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FET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트에서 이제 게이트 전압을 바꿔가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자단위 측정을 한다 그랬을 때 다이오드든 저항이든 트랜지스터든 폴리실리콘 리지스터, PIP 인슐레이터 그런 그 소자 재료에 대한 것을 이제 마이칩에 제작된 칩에 대해서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전압을 가하는 게
여기만 해도 드레인 소스를 바꿔준다거나, 그다음 게이트 소스를 바꿔준다거나 하는 개수 몇 개까지 갈 것이냐, 그 측정을 전류를 몇 개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따른 측정의 예를 이제 보면, 예를 문제가 통신 모듈이 얼마나 전력을 소모하는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랬을 때 보통 통신 모듈은 뭐 5볼트, 그라운드, 이런 그 소자가 있으면, 마이칩으로도 이런 통신 모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칩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그 션트 저항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을 뭐 1옴이든 0. 몇 옴이든 0.1옴이든 작은 저항을 걸어주고 직렬로 걸어주고 이렇게 높은 쪽에 전압에 해당되는 곳에 작은 저항을 연결해 놓고 이때 이 걸린 전압을 ADS 112로 같은 거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계측기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ADS 112로를 증폭을 해서 신호를 증폭해서 측정하거나 어쨌든 이 전압 차이를 측정해서 전류를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볼트에서 약간의 전압 강화가 있을 텐데요. O-V1이다라는 있을 텐데 V1이 미수하다 그러면 이 통신 모듈에서도 입력 전압에 대한 범위가 있으니까 그 어,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전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라즈베리 파이로 이렇게 그 안에 통신 모듈이 들어있거든요. 통신 모듈이 들어있어서 통신 모듈이 로라라는 통신 모듈하고 LTE 통신 모듈이 있는데 걔를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해놓고 이 라즈베리 파이에 소모하는 전력을 측정한 예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 통신 모듈 하나의 칩을 측정하느냐 혹은 이 전체 시스템을 갖다 놓고 여기 5볼트에 가까운 전원에 이 1옴에 해당되는 저항을 달아놓고 이 흘러가는 어, 전압을 이제 측정함으로써 이제 그 시스템을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전류 측정용으로 그 뭐 통신 모듈에 1옴, 뭐 0.1옴 이런 식으로 그 걸어놓고 이렇게 여러 개 병렬 연결했습니다. 저항이 작은 거 0.5옴짜리 다섯 개 연결해서 0.1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5볼트 배선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게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압을 이렇게 이때는 이제 멀티미터로 측정한 예가 되는데 어, 예를 들면 통신 모듈이 얼마나 전력 소모하는 걸 했을 때 이 시간을 2000초, 4000초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모니터링 한 겁니다. 보시면 20mm, 30mm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전류 소모가 이렇게 팍팍팍 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많이 소모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소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로라라는 그런 통신 수 킬로미터까지 가는 통신 모듈인데 이런 것들을 시간에 대해서 측정한 다음에 얘를 파워로 환산을 해서 파워를 이제 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이벤트에 대해서 그 얼마 만에 소모가 이벤트에 따라서 소모가 되는지를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파이썬 코드로 불러들여서 이 경우는 주피터로 불러들여서 얘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분석한 경우인데요. 결국은 측정 분석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데이터를 테이킹하는 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같이 가야지 이제 정확한 해석이 될 겁니다. 김 이건 교수님, LTE 예, 모듈, 옆에서, 예, 예, 김 예, 교수님, 제가 잠깐 그 코멘트를 예, 드리면은, 지금 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X축이 이제 시간축이고, Y축이 예, 이제 전류축인데, 그 보통은 예.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할 때는, 그 오실로스코프는 이제 볼테이지 프로브이기 때문에, 그 Y축이 전압만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이 전류 웨이폼이 나오기 때문에 전압 웨이폼이 아니라 전류 웨이폼이 나오기 때문에 실상 어느 부분에서 전류 소모가 많은지 단순히 멀티미터로만 측정하면은 평균값만 보여주기 때문에 멀티미터의 특성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간에 이 전류 소모가 갑자기 많아지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 볼테이지 프로브 말고 또 커런트 프로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고가의 아, 장비죠. 예. 고가의 장비인데 이렇게 뭐 저 라즈베리 파이로 이렇게 저 전압 웨이브폼이 아니라 전류 웨이브폼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냥 돈으로 다 이렇게 해결하는데 아, 이렇게 김 교수님은 이렇게 예. 좋은 방식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파워 소모량 측정할 때, 전압 측정이지만 전류로 환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다음 파워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데이터 테이킹을 한 다음에 얘를 주피터, 파이썬 같은 것들로 내가 원하는 걸로 변환해서 보여주면, 심 교수님 얘기하셨던 이 전류로 환산했을 때, 파워로 환산했을 때 유용한 거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LTE로 했을 때 이 파워 소모량 같은 것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벤트를 그대로 다 저장해서 작동 모드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에 따른 측정이 필요할 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각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일 때그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 스테이트일 때, 이렇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 측정할 때 이제 보면, 시스템이 이제 아이들 상태,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면 그 경우에도 이렇게, 1번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만큼, 0.5만큼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서 파워가 이거를 USB 전을 완전 뺀 다음에야 이게 0으로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모듈의 아이들 스테이트라든지 실제 꺼졌을 때하고 차이점 같은 것들을 이벤트에 따라서 비교할 때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칩에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측정을 디자인할 수 있다. 측정 분석을 하나의 예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프로 쭉 환산해서 결국은 시간에다 측정하는 건데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정한 칩에 대해서 그 이거 측정할 때 아날로그 칩에 대한 예를 이제 예전에 최민재 학생이 했던 이 밴드 계열 레퍼런스 전압 칩에 대한 설계 논문인데요. 결과 보고서인데 이때 이제 아두이노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어댑터가 이제 없어서 이제 왜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SOP28 딥 변환기판이 이렇게 세트로 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한 몇천 원이면 이렇게 종류별로 쭉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SOP28핀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28핀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선택하면 여기에 이제 납땜을 충분히 마이 칩이 넓어가지고 충분히 SMD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써서 딥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브레드보드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방안을 제안을 이제 이 항을 보면 또 이슈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면 전원 회로 같은 경우에 칩을 설계한 예를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뭘 했냐 랑을 보면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온도 오전성,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안정하는가. 그다음에 보는 것처럼 전원 제거비라 돼 있는데 노이즈 1kHz, 1GHz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 감이 1kHz가 얼마나 쉬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1GHz가 얼마나 세팅이 바뀌어야 되는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뮬레이션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원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비율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퍼포먼스를 할 때 그런 칩을 가지고 이 칩에서 측정 홈랩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측정했는데 이 온도 의존성 온도를 좀 바꿔가면서 측정한다는 온도 사실을 바꾼다는 게 이것도 또한 만든다 그러면 어, 어디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좀 이 오븐에 넣어 놓는다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소재 자체가 온도 올라가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 납땜한 게요. 그래서 이 온도 의존성에 대해서도 사실 이 할 수 있는 온도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다음 공급 전압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얼마나 안정한 건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은 DAC를 써서 0에서 5V 사이에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마음껏 넣어가지고 이제 그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라든 이런 그 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에 소모 전류 아까 제가 소모 전류를 이제 저항을 연결해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작동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소모 전류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실제 보고서에서 이제 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할 때 이런 걸 보면 아니, 집에 제안할 때 측정 분석을 위한 이런 제안에서 납땜을 하거나 기존 자기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한 아두이노가 꼭 있어야 된다기보다도 자기 익숙한 아두이노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온도를 바꾼다 그러니까 40에서 125도 또 전부 결정돼 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만 한 경우에 대해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온도가 과연 어느 범위인가 그리고 소자를 상하지 않고 대략 온도 영역만 이 결정할 거를 이제 현실과 주위에 둘러봤을 때 그 범위 내에 측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출력 전압에 있어서 그 전원 같은 경우는 로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같은 경우에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가 제안했던 거는 전압 측정할 때 MCP 4725로 DAC로 전압을 가해보자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DAC로 이제 할 때 항상 이 제가 측정 분석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감을 좀 덜 가진 부분이 뭐냐면 5V다 3.3V 그러면 걔가 흘려줄 수 있는 전류 범위 내에서 걔가 5V고 3.3V지 전류가 많이 걸려야 되는 예를 쇼트가 됐다라거나 저항이 되게 작거나 하면 이 로드에 따라서 흘려주신 전류가 어, 공급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전압 전류 측정과 가하는 소스 관점에서 그런 임피던스 관점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온도를 바꾼다고 할 때 센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계한 칩에 환경에 따른 센서들을 갖다 붙여야 되니까 붙여서 그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센서를 붙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류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가 전압 조건이나 이런 그, 그 측정 관점에서 환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 DC 컨버터 같은 경우는 파워 스프라이 리젝션 레이쇼 같은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조건을 보면 그 약간의 리플을 줘야 되니까 약간의 이제 5V에서 약간 옵셋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옵셋을 어떻게 주느냐, 사인파를 더해서 주느냐, 혹은 이제 PWM 같은 걸로 섞어서 로페스 필터를 지나서 오히려 RC 값을 조정해서 약간 막 일그러지는 그런 웨이브를 주느냐,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만들어주고 측정 부분도 사실은 이 동시에 가해점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인과전압에서 이제 그 이 파형을 어떻게 만들어 넣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측정할 때와 실험실에서 펑션 제너레이터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측정한 거는 상황이 좀 틀릴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모사를 하고 또 실제 측정할 때 이제 그 아날로그 칩에서 지금 그 0에서 5V 정도 되지만 제가 보니까 전압을 0에서 5V 이상의 전압을 걸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P앰프를 써서 전압 범위를 바꿔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현재 5V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2V로 만들어주는 DC-DC 변환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에 OP앰프를 달아가지고 전압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마이너스로도 만들어주고 높여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마이 칩에 내가 집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측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온도에 대한 이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메가헤르츠, 아까 1기가헤르츠를 그랬는데 그건 1기가헤르츠는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측정해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대략 10kHz가 손쉽게 측정할 수 있고 그 10kHz 이상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정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 소자 수준에서 측정해야 될 상황,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따른 측정,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설계한 칩의 특성을 측정할 때 결국은 이 시나리오를 해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 이게 쓸 수 있는 범위를 정의해서 그 범위 내에 측정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다른 좋은 고도화된 상황에 측정하거나 둘 중인데 제 생각은 마이칩 부분의 측정을 이 칩에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해서 범위를 이 범위 내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김 교수님, 어, 그, 제가, 예, 예, 여기, 예, 이게 이제 녹화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예, 또 회사 경험을 생각을 하면은, 실상 우리 칩을 이제 그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 PVT 베리에이션을 반드시 측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 칩이든 PVT 베리에이션을 측정하게 돼 있는데, 집에서 측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프로세스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뭐 코나별로 저 웨이퍼를 투입해서 SS 코나나 뭐 그 FF 코나 그런 걸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실상 집에서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그 볼테지 베리에이션은 우리 이제 집에서도 전압 제공하는 거를 이렇게 뭐 3.3볼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는 뭐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저 아르디노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볼테지 베리에이션은 그렇고 이제 온도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PVT에서 예. 온도 베리에이션은 보통 이제 온도 챔버는 이제 집에 없으니까 집에 뭐 온도 챔버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데 온도 챔버는 이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퀵하게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핫템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예. 핫템에서도 이게 잘 동작하느냐가 문제. 왜냐면 로템은 잘 도니까. 근데 핫템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 그 헤어 드라이어를 많이 씁니다. 헤어 드라이어.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예. 온도 베리에이션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측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PVT 베리에이션 중에서 그 P는 포기하고 볼테지는 그 이제 그 아두이노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퍼리처는 그냥 그 헤어 드라이어만 쓰는 게 써서 하면 핫템 그 베리에이션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아, 예. 그 헤어 드라이어기 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리고 공급 전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몇 가지 전압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측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나리오를 잘 선택해서 특성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측정하는 주파수 대역 같은 것도 잘 선택을 하고 이 시나리오를 결국은 집에 측정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잘 정의하는 게 제대로 된 측정 결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측정에서 고려할 점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보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가해야 될 전압 범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회로가 달라집니다. 측정 세트가. 그 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파워에 전달하는 거하고 작은 소자에 전달할 수 있는 전류는 크게 다르거든요. 자, 그거를 명확히 디파인하고, 어, 그다음에 몇 개가 측정을 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걸 꼭 굳이 16비트로 할 필요 있느냐. 이거는 전화번호 한 8비트로 한다거나 여기 항상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이게 레졸루션을 높이면 속도가 느려지고 레졸 낮추면 속도가 빨라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8비트면 된다. 혹은 10비트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고요. 또 이 측정을 집에서 할 때 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많은 전자회로 이런 그 교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이미 가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측정할 때에는 배터리로 이렇게 동작할 때 0에서 뭐 1.5V, 0에서 3.3V 의 양의 전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압원의 부호가 들어가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중간에 0에서 5V의 중간에 2.5V를 버추얼 그라운드로 두고 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캐릭터라이즈를 하는 거 하거나 그런 결정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전류 측정도 직접 측정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이 그 직접 예를 들면 컨택을 하지 않고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전류를 흘려서 홀 이펙트 같은 걸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대전류 측정하는 하거나 아니면 전류를 OPMP로 전압으로 바꿔가지고 전압을 측정하거나 이런 그 혹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작은 저항을 달아줘서 고정밀도의 그 디퍼렌셜 앰플리파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ADS115 같은 걸 측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몇 비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전류 측정할 때는 싱크 파트의 전류 측정하느냐 혹은 소스 파트의 전류 측정하느냐 그 사실은 세팅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소자를 지나서 그라운드로 갈 때 사이에 전류 재는 거하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압을 걸어준 상태에서 디바이스 DUT에 걸어지는 사이의 전류를 측정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수하고 이 측정을 어떻게 어디에 달아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아 내가 가진 걸로도 측정할 수 있구나라는 걸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또 노이즈를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보는 것처럼 이 실제 그 워터매퍼 노이즈라는 부분은 일단 그게 주파수에 대해서 파워 스펙트럼인데 대략 킬로헤르츠, 100헤르츠 이 정도에서 중간에 미케니컬 노이즈가 많거든요. 실제 100헤르츠나 1kHz 사이에서는 이 변압기라든가 혹은 그 파워 스위칭 그러니까 예를 들면 DC-DC 컨버터 같은 데서 여기 10kHz 정도의 이 펄스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에서 미케니컬하게 모터나 전동기, 발전기 뭐 이런 그 리플이나 홈, 그러니까 일단 60Hz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노이즈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날로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 측정 장치를 이제 집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라즈베리 파이를 해놓으면 이제 상당히 가변성이 높거든요. 이게 라즈베리 파이의 하나의 예인데, 여기 해트라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측정,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예인데, 이제 아날로그 전압을, 어, 측정하는 거, 출력하는 거, 입력하는 거네. 이거 인풋은 디지털 인풋이고, 아웃풋은 디지털 아웃풋이고, 모터를 켰다, 왼쪽 방 오른쪽 돌렸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밖에 파는 거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 GPI, General Purpose IO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라운드 군데 있고, 5볼트, 이렇게 3.3볼트 보통 공급이 되는데, 아두이노, 그다음 ESP, 아두이노 피코 모두 이렇게 5볼트, 3.3볼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집에서 하기 제일 좋은 방식이 I2C 통신 방식입니다. I2C 통신 방식이 I2C가 여기 보면 이한 개가 이게 딱 보이는데 I2C1 SDA, I2C2 1 SCL 클락과 데이터인데 이렇게 연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I2C4 SDA를 쭉 연결해주고 SCL 쭉 연결해주는데 이 여러 가지 그 모듈을 병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주소를 지정을 해서 걔를 컨트롤해서 값을 읽거나 쓰는데 쓰기 때문에 속도가 이 스피 통신만큼 빠르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측정에서는 웬만하면 I2C에서 127개, 127개 정도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쓰는 전압 읽고 쓰고 전류 읽고 쓰고 하는 정도 혹은 이제 센서를 좀 더 단다 그러면 온도를 바꿔서 온도를 측정을 한다고 온도 센서를 또 I2C로 하고 이런 관점에서 I2C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P 통신은 좀 빠른 이 측정을 할 때 이거는 병렬로 이렇게 슬래브 1, 슬래브 2돼 있는데 이거는 공통 미소의 마스터 인, 슬래브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슬래브 쪽에서 요 마스터로 들어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모시 대 마스터 아웃, 슬래브 인 돼 있는데 이게 결국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클락과 칩 셀렉트가 있어서 얘는 특정한 그 슬레이브를 선택을 해서 걔를 그 칩 셀렉트는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요 데이터 4개로 쭉 쓰고 내가 원하는 장치, 좀 고속으로 동작하는 장치를 칩 셀렉트 N번을 딱 이네이블 시켜서 걔 슬레이브 N을 빨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나 FPGA 같이 이용해서 좀 빨리 측정해야 되는 경우, 개수는 적지만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 스피드 통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통신에서 이 I2C를 대부분 커버하고 좀 빠른 거는 스피로 이 뭐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스피 통신으로 LCD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스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장치는 이런 그
계측기가 이게 하나에 16비트짜리 16채널 이 ADC를 라즈베리 파이 연결한 예인데요. 얘를 컴퓨터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실험 조건 설정하고 여기에 마이칩 올려놓고 측정하고 데이터 통신해서 여기에서 바로 처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통신 기능이 요즘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예를 들면 온도를 좀 바꿔서 컴퓨터 연결할 수 없는 상태라서 배터리 연결을 해서 그 안에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거나 혹은 이제 집 밖에 이제 하루 종일 갖다 놓고 내 칩을 체크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무선으로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나 ESP3 미니의 무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배터리하고 전원을 따로 떼고 얘를 이제 직접 무선으로 통신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올려서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접속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계측기를 쓰게 되면 이런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개수를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같은 스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올려도 얘 읽고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내가 동시에 측정해야 될 개수에 따라서 오늘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측정해야 될 칩이 굉장히 고전압의 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에 이제 DAC가 0에서 3V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날로그 이제 OPM프가 70V 마이너스 70V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플러스 70V를 이렇게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이 0에서 3.3V, 0에서 5V 사이의 칩셋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고전압 만약에 측정 DC-DC로 고점 올렸다면 그걸 측정할 때 이런 것들을 어, 설계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 개 모듈을 이용해서 측정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내가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PCB 기판을 설계하고 이걸 하나의 예인데, 이제 이거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나온 하나의 ADC인데요. 보면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제 16비트 16채널, 16채널이잖아요. 16개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마이칩을 설계한 게 16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렇게 16개를 동시에 측정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오실로스코프는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칩을 이렇게 사서 이제 이런 PCB를 만들어서 이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SMD 소자 붙이는 방식은 이제 이게 학생들이 잘, 안 해본 경우가 많아서 살짝 보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면요. 어, 집에서 헤드 드라이브 비슷한 게 있는데 SMD 애톰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걸 이런 걸로 이제 PCB를 맡기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없어도 이렇게 납 솔더 페이스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걸 구멍이 뚫린 마스를 통해서 이때 기판, 이때 요 PCB로 주문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요 PCB에 요 솔더를 바른데 바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조금씩 다 발라져 있거든요. 발라져 있는 상태. 사실은 조금 이게 옆에 넘쳐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갖다 놓고 여기는 이제 칩을 대략 여러 개를 붙인 상태거든요. 이건 조금 자동화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 솔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 붙인 상태인데 얘를 이제 히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빼면 얘가 온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얘가 이렇게 흩어져야 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녹으면서 특정한 위치만 딱 돼서 옆으로 삐져나와도 실제 올라갔다 내려오면 얘가 필요한 곳만 붙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요 장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있는데 집에서는 이제 요 이 솔더용 핫건이 있습니다. 핫건으로 이렇게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게 상황에 따라서 설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압을 변화한다 그랬을 때 OPM 회로 같은 게 이런 것들은 전원 전원을 2분의 1로 레퍼런스를 아까 제가 양방향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2분의 1 전압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버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센서 얘인데, 이거를 이제 전류형
그 센서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측정해야 될 경우에 이런 뒤에 OPM프를 달아가지고 전압을 바꿔가지고 디퍼런셜로 측정하는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OPM프 한 개에 네 개짜리 들어가 있는 OPM프 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온라인에서 쉽게 비싸지 않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를 측정하게끔 시모스 회로를 설계했는지에 따라서 요 측정 스킴을 하는 것 자체도 큰 공부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디지털 제어는 의외로 이제 아날로그보다 오히려 개수만 많지 않다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GPIO 이런 것들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켰다 껐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전력이 많이 필요한 디지털 제어라면 여기에 이제 트랜지스터 달아가지고 여기 켰다 껐다 하는 거를 중간에 인터페이스 회로를 해야겠지만 그냥 LED를 켰다 껐다 하는 정도로 확인하는 경우나 그냥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보는 경우라면 이런 그 인터페이스 없이 바로 출력 단자를 디지털로 측정하는 방법이 수월하게 그렇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수가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제 잘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측정할 때 그 이제 배선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의 실전 상황인데 이렇게 A와 B라는 것이 이제 두 개를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측정하다 보면 A, B를 이런 식으로 측정해야 될 때가 있지만 가끔 배선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수시로 바꿔가면서 측정해야 된다 그러면 중간에 릴레이 같은 거를 달거나 스위치 같은 걸 달아가지고 켰다 껐다 하면 A, B가 연결됐다가 A, B, A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자동화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스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측정에 있어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ESP30S3 뭐 이런 그 세트가 있는데, 지난번 학생들한테 나눠주긴 했었거든요. 다 안에 들어있는, 강타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네, 맞습니다. 예,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그래, 이걸 예. 나눠줬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개수는 적습니다. 개수는 적은데, 여기에 이제 그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연결해서 꼭 노트북 연결하지 않고도 어떤 환경에 갖다 놓고,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칩의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ES32를 써서, 여기에 개수는 적습니다. 여기 번호가 GPIO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43번, 여기에 44, 7, 8, 9가 돼 있는데, 아까 I2C를 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 요 SDA, SCL 된 요, 라인하고, 0볼트하고, 그라운드하고 3.3볼트, 요 네 라인이 디지털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때로는 그, 지금 마이칩이 0에서 5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0에서 5볼트로 바꿔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ESP32는 기본적으로 여기 3.3V가 이 로직 입력과 출력에 대한 디폴트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에다가 5V 로직을 넣어주면 얘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간에 레벨 시프터를 달아줘서 이제 0에서 5V에 대한 값들을 다 3.3 바꿔주는 것이 뒤에 있거든요. 뒤에 이제 이게 제가 뒤에 먼저 보여주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조그만 요 장치가 이게 하이 볼티지, 하이 볼티지 3, 그라운드 하이 볼티지 4, 3, 2, 1 로직이 4개고 0에서 5볼트 로직에 해당되는 거를 왼쪽에 달고 또 위에 로우 볼티지 1, 2, 3, 4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에 있어서 얘가 3.3볼트에 그라운드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BSS 138이라는 FET를 쓰면 사실은 직접 만들어도 되긴 되거든요, PCB에. 그럼 굉장히 많을 때 로직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3.3V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칩에서 쓰는 이제 로직은 0에서 5V니까 0에서 5V로 다 하고 얘를 ESP32로 보낼 때에는 이 반대편에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DAC MCP4725나 여기 112는 다 0에서 5볼트 로직으로 써서
내가 마이칩에서 여기서 5볼트 해당되는 전압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보낼 때는 레벨 시프트를 써서 0에서 3.3볼트 로직으로 바꿔서 이제 이거를 이제 ESP32에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그 칩에 따라서 이제 아날로그 전압을 그냥 이걸 측정해도 될 때가 있거든요. 몸에겐 A0, A1, A2, A3 돼 있는데 이 레졸루션은 12비트입니다. 12비트인데 이제 여기 A9, A8, 9, 10대 있으니까 얘를 디지털로 어사인하거나 혹은 아날로그 어사인하는 거를 이 프로그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측정을 아주 보내는 게 아니라 16비트 이런 게 아니라면 그래도 좀 빨리 측정한다 그러면 여기 이 포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이 GPIO 4번 핀을 아날로그로 어사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전압을 읽고 혹은 디지털로 어사인하고 난 다음에 디지털 0과 1을 읽고 한다는 차원에서 1, 2, 3, 4 이 부분을 아날로그 전압 7개를 측정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디지털도 7개를 하나하나 측정할 수 있구나. 이거를 하나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조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ESP30S3를 하고 실좀 찾아보면 얘 결과를 꼭 PC 연결하지 않더라도 블루투스 와이파이로 직접 받을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그럼 이제 무선으로 받을 수 있고 여기 좋은 점이 뒤에 배터리를 달 수 있거든요. 보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데 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 3.7V짜리를 달 수 있습니다. 빨간 거하고 납땜을 바로 하면 그럼 얘가 이제 이 안에 이 측정하는 회로까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은 이 회로가 상대적으로 되게 싸다 보니까 이것에 의한 노이즈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어쨌든, 이 측정할 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떼서 측정할 수도 있다라는 무선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하고요. 여기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그 차징 회로, 차징, 디스차징, 이게 보통 그 칩에서 걔를 이 모바일 바꿀 때 이제 이 배터리 구동 회로, 충방전 회로도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쓸 수 있고, 이 디지털 관점에서 좀 많이 필요하다, 포트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라즈베리 피코 같은 게 있어서 피코가 이게 LED 돼 있는데 이게 단자가 되게 많죠, 지금. 단자가 되게 많아서 GP0, 뭐 GP1, GP3, 4 쭉 많아가지고, 얘가 10개 넘어가는 뭐 그런 디지털인 경우에 이렇게, 어, 지금 온과 오프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다음 DAC는 보는 것처럼 SCL, 그라운드는 옆에 위에 연결되어 있고 5볼트 연결해 놓으면 얘가 5볼트로 왔다 갔다 로직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ESP3나 라즈베리 피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레벨 시프트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3.3볼트 로직 바꿔가지고 해야지 이제 이 아두이노 ESP-S3 라즈베리 피코 얘가 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압을 출력할 때 0에서 0에서 5볼트를 하면 0에서 5볼트 사이 아날로그 전압을 12비트 수준에서 얘가 사인 웨이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파형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I2C 주소를 따라서 지금 2.7V에서 5.5V 전압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5V에 가하는 거, USB 단자에서 나온 전압을 바로 가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VCC에다가. 그리고 레벨 시프터로 이거를 전원을 낮춰가지고 하는데, 이 칩이 사실 없다면, 뒤에 이 칩이 없다면 사실은 5V를 3.3을 낮추는 거하고 서로 이 저항을 연결해서 이 레벨을 맞춰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입출력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볼트 나오는 것들을 저항 비를 연결을 해서 3.4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ADS115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점이 채널이 4개거든요. 채널 4개고 아날로그 인풋 3210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SDA, SCL이 있고 그라운드 있고 여기도 재미있게도 2.0V부터 5.5V까지 충분히 가해서 마이칩에 필요로 하는 전원에 연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드레스가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어서 전압
측정이 되게 많다, 16비트로. 그럼 이거를, 이게 한 개가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걸 이제 그 여러 개 해가지고, 이게 그 4채널이니까 16개 채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4개 해가지고 다 병렬 연결한 상태에서 얘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마이칩으로 측정한다 그랬을 때, 아두이노나 이렇게 할 때, 아두이노 C, C++로 할 수도 있긴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스 코드 관리가 따로 PC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토니라는 아이디를 쓰게 되면, 마이크로 파이썬을 쓰게 되면, 그, 이 ESP3나, 라즈베리 피코 내에 걔가 소스 코드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바뀌어도 이 코드를 그대로 들고 가서 꽂아서 바로 소스 코드를 보면서 고쳐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C, C++로 이제 PC에 저장되어 있는 비주얼 C++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 이런 걸 PC에 소스 코드를 저장하게 되면 내가 다루고 있는 이 모바일 계측기하고 그다음에 이 PC에서 관리하는 게 이게 잘 이제 번호별로 버전별로 관리가 돼야지 얘가 할 수 있는데 이 토니 마이크로 파이썬을 쓰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여러 개의 소스 코드를 안에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파이썬 코드 자체가 데이터 분석할 때 연결되기 때문에 이 토니라는 아이디를 쓰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실제 측정한 예입니다. 이게 실제 측정한 예가 이제 임피던스 RC 회로를 가지고 이제 이 전압을 이렇게 흔들어 주니 위에 보면 이 점선으로 이렇게 흔들어 줬죠.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그다음에 요 주기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이 시간을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 델타 T도 계산하고 요 그 점점점 올라가는 걸 직접 측정한 예입니다. 측정 이게 하면서 이거를 주파수를 636Hz부터 545Hz, 182Hz, 낮은 주파수는 큰 문제가 없고 높은 주파수는 1kHz 정도로 이 파형의 개수에 따라서 내가 딱 원하는 파형에만 본다 그러면 뭐 아주 컨티뉴어스하게 연속되지 않더라도 이제 적절한 주파수까지 이 데이터 개수를 한 주기에 뭐 10개를 하냐, 한 주기에 20개를 하냐 상관없이 이그 계속 읽고 계속 쓰는 방식으로 해서 이 전압 전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좀 더 빠른 이 디지털 제어는 FPGA를 써야 될 텐데요. FPGA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싼 거를 보니까 중국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고윈에서 나온 탕 나노 1K라는 게 있던데 얘가 되게 작고 무엇보다 딥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브레드보드에 바로 꽂아서 쓸 수가 있고 여기 USB-C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 연결을 해서 얘를 가지고 그 LED 켰다 켰다 해서 베릴로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긴 한데 오픈 소스를 잘 지원을 해서 얘를 이제 컨트롤하는 관점에서 복잡지 않게 이제 많은 포트를 켰다 켰다 하는데 그리고 측정하고 얘를 이제 그 라즈베리 피코에 연결을 해서 어, 오시로스코프를 보내는 그런 예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기로 박사님이 직접 만드신 그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만드는 것도 나오는데 이제 보면 이 휴대폰에 이제 이거를 앱이 무료 앱이 있습니다. 그 무료 앱을 깔고 여기에 이제 그 하나 얘인데요. 여기 보면 라스베리파이 피코가 있고 얘에서 나온 신호를 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만 됩니다. 일단 여기 꽂아서 여기에 켰다 켰다 하는 이런 부분이 디지털 이 파형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형을 하고 구인 박사님께서 디지털에 주로 초점을 두고 계셔서 이 보면 마이칩에 요그 어, 요 어댑터를 연결해서 여기 FPGA를 이제 그 이 신호를 그대로 이제 가하는 것과 테스트 벤치로 이제 전압을 신호를 가하고 리스판스를 받고 하는 것들을 얘가 그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결과를 요 라스베리 피코에다 전달을 해서 이 라스베리 피코에서 나온 거를 이제 요그 파형을 관찰할 수 있게 무선으로 전달해서 관찰할 수 있게 디지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분석 세미나 할 때 요게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할 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점은 저는 이 FPC 탕 하는 게 한 10,000원, 15,000원 정도 하더라고 보니까 요거 하고 이제 요거는 조금
한 15만 원,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재료가. 그래서 이거를 어, 상황에 따라서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 카이캐드 PCB 교수님, 설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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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님, 그 구비로 박사님 거, 이제, 그 다음 예, 7번, 여기 내용에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 뭐, 학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현장 데모를 하는, 그런 기회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현장 데모. 뭐, 우리 예, 이제 반도체 학술대회나 뭐, 아니면 뭐, 미국의 제일 유명한 ISCC 뭐, 그런 데 보면, 현장 데모가 있는데, 보통 현장 데모를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그 뭐 펑션 제네레이터, 오실로스코프 그런 거를 이제 가져가야 돼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우리 이제 구기로 박사님처럼 이렇게 핸드폰하고 이렇게 이제 요런 구성으로 해서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정말 그 현장 데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좋은 가이드가 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예.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은 꼭 이런 걸로 이제 현장 데모 가능하다. 뭐 그 현장 데모 할 때 뭐 펑션 제너레이터나 오실로스코프 가져갈 필요 없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어, 저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어, 이 링크가 다 있는데요. 한번 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캐드로 PCB 설계하는 부분도 알아두면 좋은데 이것도 오픈 소스거든요. 오픈 소스라서 회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다음 PCB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제 하면 이런 PCB를 주문하면 이제 한 5장에 15,000원 정도 하게 되면 이런 PC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만들었던 PCB 예인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센서를 이렇게 앞면, 뒷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도 결국 다큐멘테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많은 정보를 여기 써서 이 실제 쓸 때 어떻게 쓴다라는 걸 하고 촘촘하게 만드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한다면 마이칩 측정 분석에 있어서도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 게 어렵지 한번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꼭 브레드보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측정을 어, 전용으로 측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측기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이런 했는데 메이커 스페이스가 이게 계속 문이 닫혀가지고 열리질 않아서 그쪽에 관리 문제 때문에 뭐 사람이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장치는 딱 기증을 했는데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메이크 스페이스가 잘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런 장치를 보면 오실로스코프도 있고 펑션 제너레이터도 있고 이거는 PCB 만드는 거거든요. 깎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리플로우 오븐이라 그래서 아까 PCB를 넣어서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해서 납땜하는 리플로우 오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계측기, 아까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런 계측기들이 있어서 집에서 측정하는 거하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 두 개 다 사실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데 이제 이 접근성 면에서 이거를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0번째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부품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니까요. 있어야 되니까 지금 강탄 씨는 지금 그 ADS 1, 2를 다 있죠, 그죠? 다 예, 있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있어서 측정할 때 다음번 이 정확히 어떤 걸 측정해야 될지 ADS 1로 측정할 수 있을지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은 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탈 씨 설계한 그게 예전에 뭐 했었죠, 그때? 저희가 저번에 썼던 건 ESP32였습니다. 그쵸. ES30이 써서 하던 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보고 브레드보드 다 있나요? 네, 브레드보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 그 부품이 부족한 거는 금요일 날 오면 어, 제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뭐 디바이스 마트나 디바이스 마트가 좀 뭐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주문하면 2, 3일 만에 딱 오는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집에서 주문하고
받아서 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도 주문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측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0번째 세미나로 준비한 건 이 정도까지인데요.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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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님, 오늘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PCB로 이제 만드는 거, 예,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전자회로 실습 시간에는 이제 이게 예, 학부 교육에서 이제 PCB를 만드는 그런 예, 기회가 없는데, 그 알고 예. 보면 대학원에서 이제 그 아이들 MPW를 만들면 무조건 PCB에서 측정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브레드보드는 주파수 특성이 1메가헤르츠 이상 되면은 1메가가 뭐야? 1kHz 이상 되면은 그 특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이칩의 테스트 결과는 이제 그 브레드보드에서도 해도 뭐 접수가 가능한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논문이나 그러니까 대학원생용이나 아니면 이제 그 회사 가서도 회사에서도 무조건 그 PCB에서 측정하거든요. 그 브레드보드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김기태 교수님이 1만 5천 원짜리 이제 이렇게 또 로코스트 버전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요저 실습 요저 계측 실습 요거 듣는 분들은 PCB도 그 만들어서 해보는 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회사를 가거나 대학원 가면은 PCB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로코스트 버전으로 먼저 해보면은 좋기 때문에 아, 요거 이제 강력히 그, 예, 추천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마이칩 결과 보고서 학생들이 냈던 것들은 PCB로 만든 예보다 브레드보드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과 보고서. 제가 잘 예, 몰라서 그래서 그러는데. 그 마이칩 결과 보고서는 이제 브레드보드로 측정한 걸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회사 예, 가서나 아니면 이제 대학원에 가서는 무조건 PCB에서 측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예, 이렇게 미리 이런 걸 이제 연습해 놓으면은 에, 좀 앞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환 씨는 혹시 그 학교에 있을 때 PCB 만드는 거 설계하는 거 배웠었나요, 혹시? 학교에 있는 동안에다가는 배운 적이 없고,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설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졸업하면서 공부를 해본 적 있나요? 아, 예, 그 그렇습니다. 6개월 사이에? 어, 아, 예, 예, 제가 기타 앰프랑 이펙터 같은 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PCB 아, 설계를, 기타 이펙트 같은 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PCB 설계 부분을 조금, 어, 해서 측정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네요. 테스트는 브레드보드인데요. 테스트 브레드인데 이거를 좀 여러 개를 측정한다거나 할 때, 어, PCB로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때. 예. 예, 그 두 번째 이제 좀 건의드릴 사항은 이제 우리 강태환 그 졸업생이 그 아까 이제 마이칩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실제 그 우리 강태환 졸업생 그 마이칩 가지고 측정하는 거 그거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아, 같습니다. 예. 네. 아, 그러면 금요일 날 제가 강탄 씨 만나가지고 칩을 몇 개 받으면, 저도 몇 개 받으면 그걸로 조금 테스트할 때 해줘도 좋겠네요. 그러면. 예, 예. 어차피 패키지가 20개가, 20개씩 음, 팀마다 오기 때문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실까요? 이종복 교수님도 계시네요. 네. 혹시 언급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일찍 칩 테스트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어, 잘 음. 들었고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마침 좋은 경험이 됐는데 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쪽에
기초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하게 다음 주에는 좀 처음에 시작하는 초보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에,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도 이제 한성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이칩을 출품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6개월 후에 칩이 나오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 오실로스코프나 함수 발생기가 항상 이게 어베일러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음, 보여주신 어, 간단한 방식,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예.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또 어, 우리 대학에서 공학경진대회나 뭐 졸업작품 발표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예. 마이칩을 받아서 간단하게 그 테스트하는 거를 데모를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음, 금상첨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라즈베리 감사합니다. 파이로 인베디 시스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예.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어,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무슨 그 라즈베리 파이하고 라즈베리 파이 피코가 좀 다른데, 라즈베리 파이를 많이 쓰시나요? 네, 그 학부에서 그 인베디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그 라즈베리 파이에 해트를 씌워가지고 여러 가지 센서 붙이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 또 예. 바꿔서 칩 테스트 하는 걸 만들 수 있으면 그 자체가 또 졸업 작품이 될 수가 아, 있고요. 그다음에 칩을 예. 실제로 측정해서 보여주면은 좋고요. 예. 아, 그러면 이게 라즈베리 파이 해시에 해당되는데, 예, 예. 여기 하나 얘가 지금 이 뒤에 이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꽂아서 측정 세트를 구성한 거거든요, 이게. 네, 이게 라즈베리 파이에 그 40핀이 왼쪽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40핀이 있잖아요, 이게. 네, 네, 있고, 여기에 커패시터하고 스위치 하는 거하고,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 네. 칩을 여기 붙여가지고, 하는 예거든요. 이거를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다 꽂아서, 아예 직접 이 측정 분석하는, 그 세트입니다, 이게. 이거 어디서 구할 그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직접 만든 거거든요. 아, 만드신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예, 카이캐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거를. 그래서 음, 이게 해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트로. 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측정 회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회로가 결정이 되면요. 어떤 그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측정 분석에 그 회로가요. 제가 예를 든 게 이제 센서를 아까 얘기하셔서 그런데 센서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센서 회로를 이제 여기에 그 디자인에서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데 센서 회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디지털 레벨 시프터도 여기는 이제 밖에 파는 모듈이고요. 근데 이걸 칩만 딱 떼가지고 아까 PCB에다 넣으면 얘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요 위에다가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넣은 케이스입니다. 이 안에 바로 넣어가지고 이 안에 마이 칩을 이런 목표로 괜찮겠네요. 한성대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많이 쓰시면 아예 해트를 만드는 것 쪽으로 해도 좋겠네요. 어떤 면에서. 그 카이캐드 툴이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요? 예, 예, 카이캐드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이 근데 그 카이캐드로, 카이캐드에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이칩에 맞도록.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하죠? 그거 다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PCB 편집기하고 풋프린트 편집기 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28핀짜리를 그대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게 음. 아마 북유로 박사님 만드신 것도 아마 카이캐드로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근데 이걸 안 써본 요런, 사람이 또 예. 만들려면은 공부를 한창 해야 되니까 그 잘 만들어 놓으신 거를 좀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은 좋죠. 예. 요거를, 요거를 제가, 잘 만들어 놓은 거라 하면 이 PCB 기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저는 아, 하이캐드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이쪽은 제가 음,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예, 초보자도 예. 알 수 있게 많은 자료를
올려라 주시면 좋죠. 예, 김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이 지난번에 예, 엑스스킴하고 매직 동영상 올려주신 것처럼 이 카이캐드로 그 샘플 예제 그거 동영상 이제 올려주시면은 그러면 예. 뭐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이제 그걸 보신다 그러면요. 그 전에 혹시 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 라즈파이를 그래 수업에 쓰시는지 제가 잘 몰라. 저희 과에서는 안 쓰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실험실, 제가 여기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 실험 실습 파트에서요, 요 초심 1762의 실험 실습 파트에 오픈소스 카이캐드 회로 시뮬레이션과 PCB 설계 이어 해보기 글이 아, 있거든요. 예. 예, 글이 있는데, 요 글에 가보시면, 이제 회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뭘 고쳐주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요 PCB로 만들어서 드릴 뭐 만들고 이런 만들어서 맡기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하나 글로 써놨거든요. 글로 써놨는데 요게 카이캐드 보통 PCB 기판 만드는 것만 따로 있고 설계 시뮬레이션 따로 있어서 이거를 하나로 시뮬레이션하고 PCB가 만드는 것까지 다 하는 게 연속성이 있어서 좋거든요. 예, 좋은데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시고 지금 이 측정 분석 세미나에서 이걸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를 목표로 해도 되겠다 싶긴 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네, 네, 읽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구일 박사님, 그 카이캐드 강좌 유튜브에 되게 많긴 하거든요. 예. 혹시 구일 박사님 코멘트 있으실까요? 또 다른, 예. 아, 마이크 안 되실 때가 참 많이 있으시니까. 예, JLC, PCB 같은 이런데 맡기면 비싸지 않게 하고 디바이스 마트에서도 안에 좀 있긴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혹시 강태한 씨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오늘 유일하게 마이칩을 설계하고 사실 이제 학교는 다 시험 기간이라서 사실 좀 부담은 다 됐을 거거든요, 아마.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강의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측정을 예, 받은 IC 칩에 대해 이제 측정을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예,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할 때도 세미나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예, 더불어가지고 하는 아마, 네, 개인이 이렇게 측정할 을 마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강태한 씨 그 칩에 대해서 한번 모델을 해서 다음 주 보면서 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측정 시나리오를 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예. 아, 금요일 예, 날에다가는, 예, 금요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다가 그러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예, 혹시 시간이 도착하면 예, 예, 하면 도착하면 연락 연락드리고 줄래요? 예. 싶은데, 예. 혹시 전화번호 받으실까요? 교수님? 전화번호 제가 메일로 줄게요, 제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 줄 수 있는 거, 제가 여기 잠깐 줄게요. 예, 이게 아, 예, 전화번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김 그,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측정 분석 세미나는 이제 우리 설계 세미나는 아까 구기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넘쳐나거든요. 근데 실상 측정 분석은 이게 이제 배우고 싶어도 우리 전자회로 실습분이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전자회로 실습은 집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집에서 할 수 예, 있는 측정 분석하는 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측정 분석 세미나 이제 3번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그 예, 2회차하고 3회차
그 계획표도 우리 설계 5회차에 그 계획표 나온 것처럼 그것도 좀 미리 작성해 주시면은 요 어떤 예, 거를 좀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좀 얘기할 수가 있어서 좀 3회차 중에서 이제 1회차 했으니까 2회차, 3회차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네이버 게시판에 좀 설계 세미나처럼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제가 연번째를 한 이유가 오늘 사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못 들어오고 해서 이제 약간 전체 스킴해서 연번째를 했고 앞으로 3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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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금 강태환 씨처럼 바로 들어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3번 맞춰보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많이 디자인한 친구들이 들어오면 좀 얘기가 현실적인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획 더 짜보겠습니다. 한번. 예. 그러면 오늘 그 휴일에 그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현장에서 대모할 만한 설계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면 휴일에 이렇게 참여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